우선 그 109번 한번 봐. 이 문제가 이제 내가 본 적은 있는데, 어느 학교가에 기출해서 만난 적은 있는데, 아주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라서, 근데 또 이게 써먹을 때가 있는 이론이라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그냥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복습이죠, 복습. 옛날 거. 고1 때 1학기 때 하는 얘기인데, 고1 1학기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를 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역수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역수근의 개념. 이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냥 한번 나온 김에 복습을 합시다. 역수근이라고 해서 근이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 AX 때 이런 게 다 이제 기초 차역이 돼야 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방정식에 이게 뭐 3차, 4차가 되더라도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가정을 하고 뭐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넣어보지 뭐. 알파를 넣어보면 이제 물론 A랑 C 0이 아니라 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A 대신에 S 대신에 알파를 대입을 하잖아? 이렇게 된다. A 알파 제곱 만들어지고 B 알파가 만들어지고 C가 되면서 이런 게 성립을 하거든. 그치?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우선 집어 넣어봤어. 이 친구를 이런 작업을 해보려고. 이거 나누기 알파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해. 알파 제곱 나눠버리고서 이 뒤에 거 먼저 한번 써볼게. 봐봐. 자, C 있었고요. 알파 제곱 나누기 때문에 알파 제곱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의 제곱이라 쓸 수가 있고, 가운데 B알파를 알파 제곱 나누기 때문에 B의 알파분의 1이라 쓸 수가 있고요. 좀 맨 앞에 있는 A 알파 제곱은 A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알파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제곱 나누면 저런 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베타 가지고 한다고 모양이 틀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베타 넣어서 작업한 C까지 같이 적어주면은 C에다가 베타분의 1의 제곱 만들어지고 B에다가 베타분의 1 만들어지고 플러스 A가 되면서 아마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만족된다는 거죠. 얘가 만족이 되면 이런 것도 만족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뭔가 좀 되게 동일한 구조인데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한 듯하고 여기는 베타분의 1을 집어넣었는데 성립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의 두 가지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방정식에 근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특히 다항함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X제곱에다가 그러니까 BX에다가 플러스 A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다 X에다 알파분의 1 집어넣은 게 저 위의 식이고 여기다 X 대신에 베타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저 아래 식이니까요. 근데 성립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가져가게 된다. 이게 역수근의 개념입니다. 근이 역수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근이 요 방정식이 여기로 올 때 역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냐면 원래 다항 2차 방정식 3차, 4차 다 되거든요. 이거 계속 순서를요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AX제곱 BX 더하기 C였는데 그 순서를 뒤집으세요. 역순으로. 그래서 CX제곱에 BX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역순으로 바꿔버려요. 개수 역순. 개수를 역방향 순서로 뒤집어낸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원래 방정식의 근과 역수의 관계를 두게 된다. 이게 역수근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깝죠. 1학기 때 아마 다 학습을 한 경험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뭔 얘기냐면 거기 fx 식을 한번 보세요. fx가 이제 그런 거 보이죠? 1x 3승 ax제곱 bxc. 근데 gx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cx 3승 bx제곱 ax 1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둘은 서로가 근이 역수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f7이 빵이면 g7분의 1이 빵이고 f5가 빵이면 g5분의 1이 빵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를 언제도 등장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나올 때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은 재산이 많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가조건 보자마자 뭐 이제 갈 길이 정해진 거야. FE가 빵이라고? 그러면은 G는 당연히 2분의 1이 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3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 F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근 두 개를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정보가 아직 없는데 그 나조건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나조건에서 K가 3이 아닌 모든 K거든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그 극한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니까 리미트 X를 K로 보낼 때 분수가 나왔습니다. GX분의 FX가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분수가 무조건 수렴한대요. 이 K가 3만 아니면은요. 근데 이게 분모 자리에 GX가 있는데 이거를 참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 3 안 된다 했고, 얘는 참아야 돼. 얘는 참고 얘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K 2분의 1 돼버리면 저 분모 0으로 가요. 그렇죠? K가 여기서 이제 2분의 1 되는 순간이 돼버리면은 이 분모 자리가 0으로 가는데도 수렴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분자 0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F 2분의 1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 F인이 2분의 1이 0이니까 역수근의 구조에 의해서 아마 G2도 빵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정보 조건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따라서 이제 F는 인수가 3개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오고 F 다 나왔지, G 다 나왔지. 사실은 그래서 F, X 함수식을 다 세울 수가 있는 게 F는 또 최고차항 계수 1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는 이제 요거 얘부터 쓸게. 3분의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X-3분의 1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또 X-2분의 1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F2가 빵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도요. 이거 다 쓰고 놔야겠네요. GS는 다 뒤집은 거예요. 이 X-3에다가 X-2에다가 X-2분의 1이다. 이렇게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G3빵, G2분의 1빵, G2빵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여기서 어차피 위에서 아까 이거 뺀 게 분자 자리에 들어있거든. 근데 빼려고 봤더니 묶이는 게 꽤 많아요. 이렇게 완전히 묶이죠. 완전히 묶이죠. 그래서 분자 자리를 이 노란색으로 묶어주고 식을 구성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분모가 x-1분의 가 잡혀 있고요. 이거를 묶어버려요. x-2에 x-2분의 1로 쫙 묶어주시면은 아마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분자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죠? 그렇죠.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GX 함수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C예요, C. 근데 C는 뭐냐면 요 F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그 상수항이 요래 높여지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렇게 체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버리면 똑같아요. 묶어버리면은 맞지, 그죠? 정리한 거. 3분의 1 이럴까? 3분의 1.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이게 3분의 1로 잡히시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마 이 파트에서 이 파트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 x-3분의 1에서 아마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마 3분의 1에 x-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3분의 4 이거 묶으면 되는데 이거 3분의 4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요거 3분의 4를 다시 한번 묶었을 때 다시 x-1이 탄생을 하시면서 여기서 x-1을 날려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답이다. 되시죠? 그죠? 그래서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계산이 끝났어. 앞에 거 마이너스를 가는 거고 1 집어넣으면은 제가 플러스 2분의 1로 가시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게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이론들이라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일단 110번도 한번 해볼게. 110번. 극한 쪽은 그렇게 뭐 아주 난해한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 근데 연속적 감은 좀 있더라. 같이 할 게 좀 많을 거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자.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x분의 1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x분의 1의 상태는? 무한대. 난 다른 생각이 있다. 다른 사람. 음의 이게 뭔지 모르는 거다, 얘가 사실. 왜냐면 이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겨있다는 거 알지, 그치?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좀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어. 이거 봤을 때 0으로 가니까 무한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0으로 이쪽에서 진행을 하면은 무한대가 맞는데 이쪽에서 와버리면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어찌되건 이게 발산은 맞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일지 이 음의 무한대일지에 대해서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좀 예민한 거라고 보셔야 돼. 니네 원래 이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문제 풀 때 치환해서 풀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x가 0이 마이너스였으면 그 fx분의 그 안쪽에 애가 음의 무한대로 가. x분의 1이 그지? 그럼 이거 한 번 더 작업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치환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갑시다.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잡혀 있어요.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거. 9편이에요 9편. x가 0에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분모 자리는 뭐 x 세제곱에 더하기 x라고 하시고 분자 자리가 x 세제곱에다가 f x분의 1이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세상에나 이게 5로 추적을 한다는데 이게 x를 0의 플러스 쪽으로 보내면은 이 f의 요 정의역 자리가 무한대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f의 정의역 자리가 무한대로 가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귀찮더라도 이 x분의 1을 치환을 하세요.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 t는 x를 0의 플러스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t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치환을 거쳐서 x자리를 t분의 1로 집어넣고 새로 정리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리미트. 이제 t로 변수가 바뀌었습니다. t는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 x자리는 다 t분의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t 아마 3승분의 1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t분의 1 만들어질 거고 t 3승분의 1이 앞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ft로 이뻐지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얘가 5로 이제 수렴한다는 뜻인데 너무 너저분하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으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t3승을 곱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둘이 t3승을 둘 다 똑같이 곱해줘 버리면은 이렇게 전개하면 1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t제곱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선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현재 자 t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자리가 t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만들어지셨어. 이렇게 분배하시면은 이게 ft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t3승이 되는데 이 값이 현재 5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다음 함수란만 있을 거야. 다음 함수니까 이게 2차니까 2차가 돼야 되거든 이거. 이게 저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많이 하던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는 fx라는 애가 아마 3차 함수가 되면서 요거 x 상승을 없애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5로 수렴했기 때문에 여기 1t제곱이랑 작업했을 때 5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5x 제곱까지 처리할 수 있고 뭐 뒤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분수함수 성질 쪽이겠죠. x를 1로 보냈을 때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가 빵으로 가야 된다. 나 조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끝났어요. 우선은 수렴하는 분수함 성질에 의해서 x가 1로 갈 때 그 분모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x-1, x 플러스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아마 저 x-1이 0으로 보내는 친구거든. 그래서 그 fx도 아마도 얘가 저거 fx가 있어서 얘가 3분의 1로 수렴을 한다. 근데 3분의 1로 수렴을 했는데 여기까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f1이 빵이라는 걸 알아내죠. f1이 제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는 항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그냥 번거롭지 이 정도는 할만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빵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은 아마 a 더하기 b 플러스 6 요게 제로다. 따라서 a 더하기 b 플러스 6이 0이라는 거 하나 확인.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써먹은 거는 요 3분의 1 요것만 처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다시 이게 x-1분의 x 플러스 2가 있었는데 자 이제 배운 거 좀 써먹어보자. 여기 fx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는 중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f1이 0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f1을 붙이는 것도 되게 현명하고요. 저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은요 요렇게 이제 n-가 함수 극한의 0분의 0은 대부분 다 미분계수로 간다. 이게 미분계수 정의죠. f'의 정의 x1로 보내주면은 얘가 3으로 가니까 3이 여기 있네. 이 파란 요게 1로 수렴해야 되죠. 따라서 f'1도 0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f'이 1이다. 요런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그냥 미분해서 가는 게 어떤가 싶어? 요거 미분하시면 얘가 이제 3x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10x에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1 넣어서 1 등장을 해야 되므로 1 넣으면 13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3 a 결정했으니까 집어넣어서 b 값 구하시면은 b 값은 7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함수 결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가. 또 어떻게 쓰나? 어디 A가 마이너스 12 A가 이거 A 12 미치겠다. 여기 얼마냐면 이렇게 별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나 우리 때 겉문으로 안 쓰는 거야. 진짜인데 애들이 이거 안 믿어. 내가 어릴 때 근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했어. 아주 어렸을 때. 맨날 엄마가 혼나고 그랬어. 왜 자꾸 틀려 이거. 엄마 부모를 시켰어야지. 컴퓨터를 배우게 하냐고. 쓸데없는 컴퓨터를 노스 이런 거 있어. 영화가 한 개도 못 하는 게 있는데. 자 11번 111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옛날에는 어려웠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엄청 말걸 떨었던 문제인데 이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제 많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위험이 떨어졌어요. 자 우선은 이 fx라는 애랑 이 gx라는 애는 우선 깔끔하게 둘 다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에서 1짜리 아주 좋아. 그 다음에 g1이 빵이니까 x-1은 갖고 있는 중 근데 나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f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리미트 x를 n으로 보낼 때 gx분의 fx가 얼마로 수렴을 해야 되냐면 이게 n-1에 n-2를 수렴한다. 이거 언젠가 풀어본 것 같다, 그치? 그치? 센에서 풀었나? 그럼 한번 더 할까? n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우리 반이 푼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아. G5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n에 1, 2, 3, 4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아마 센에 있던 게 아마 이거 변형이었을 거야. 이게 원본이거든.
근데 이제 x 여기서 n에다가 이렇게 이게 1, 2, 3, 4 가능해 이런 거를 딱 명시한다는 말은요. 이거 4개 다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1, 2, 3, 4 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이 4가지 모두 다 해봐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고 n에다가 당연히 이제 1, 2 되게 중요해 보이고 n의 1부터 한번 해볼게요. 1을 대입해버리면 리미트 x가 자 1로 가는 상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gx분의 fx가 이 놀랍게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수렴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다 수렴해야 되는 상태라서 내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요.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우선. 그래야 수렴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x-1 하나를 안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렴이 아니고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분의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날아가더라도 이 남은 얘네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0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 어쩔 수 없네 이거. 근데 더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하나가 지워지고 분자가 빵으로 갔던 거죠. 여기서 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약간 예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어떤 뭐 별분의 뭐 이런 분수가 하나 있는데 리미트를 땡겼더니 얘가 0으로 간대. 0으로 간대. 그럼 이제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그러면 0으로 가려면 이 위에 요 하트가 0으로 가야겠죠. 분수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하고 반응 틀린 게 만약에 이 별이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상태라면 얘가 이렇게 돼도 0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수가 0으로 수렴했다는 말이 분자가 무조건 0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잘못 까딱하면 틀리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x를 1로 보내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가 1인 라인에서 함수값이 존재를 하지 발산 같은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은 지금 분모가 발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x를 1로 보내건 2로 보내건 3으로 보내건 4로 보내건 저 분모가 발산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함수값이 존재하니까요. G1, G2, G3, G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시고 현재 이 문제는 분모가 발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을 하고 나서 이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얘가 한 개 더 있으면 여기 한 개 더 있어야 돼. 그래야 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더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n이 1일 때 이만큼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n이 2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실 거예요. 2로 보내면 이게 그지? 이게 지금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2로 보냈을 때 분모가 발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야만 하니까 이 자리는 그냥 게임이 끝나요. F는 그냥 게임이 끝난다. 그래서 F에 대한 질문을 할 리가 없죠. F는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N라서. F는 물어볼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N이 2일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F2가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N이 3일 때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X 답까지 내볼게요. 한번. X 플러스 P, X 플러스 Q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요거 2로 수렴하지? 자, 바로 갈게 이거. G3지 G3.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요거 분모가 2 곱하기 3 플러스 P 곱하기 3 플러스 Q분의 그 다음에 저거 3으로 보내주시면은 얘가 2 곱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지금 얼마로 수렴을 해야 되냐면 3으로 넣었을 때 이게 2로 수렴을 해야 돼요. 리미트 바로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날려버리고 요렇게도 지울 수가 있네요. 여기 1로 가니까요. 요거 1 해야겠다. 이거 하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n 대신에 또 4가 들어가시면은 분모 자리가 아마 3 곱하기 또 이게 4 플러스 P 4 플러스 Q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를 넣기 때문에 아마 3 곱하기 2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쪽에다가 4를 넣으시면은 3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각까지 내드리겠다는 게 다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보세요.
여기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두면 3은 약분할 수 있고요. 하나 지울 수 있고 요 3 곱하기 2까지 깔끔하게 없어지면서 요것도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거야. 봐봐. 지금 이 3 플러스 P에다가 3 플러스 Q도 1이고 엔드 그 다음에 4 플러스 P에다가 4 플러스 Q를 곱한 것도 1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Q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뭐. 식은 2개, 문자 2개니까 답이 안 나올 리는 없는데 이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치?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3 넣고 4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가 x 플러스 p에다가 x 플러스 q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풀었을 때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에 현재 그 두 근이 3이랑 4라고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다 3 넣으면 성립한다, 4 넣으면 성립한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의 그 경계 대상은 2차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건 3차, 4차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거를 전개해서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PQR이 나와도 전개할 거냐 이 말이야.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그 구조가 집중해야 돼. 구조가 동일한 식을 만나면 이거는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고1 수학이 잘 잡혀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3차, 4차식을 인수 정리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x 플러스 p에다가 나는 저 pq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소리야. 구할 관심이 없고 봐봐. 얘가 x 플러스 p, x 플러스 q 1 넘겨서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근이 3과 4인 거잖아. 3과 4. 그럼 얘가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1짜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x-3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이 같은 식이 돼야 한다는 거지. 우리의 주장은. 근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4, 5를 물어봐요.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G5라는 거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5가 들어가서 4 괄호치고 이게 5 플러스 P에다가 5 플러스 Q를 곱한 이게 답이잖아.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친구의 모습을 잡았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그럼 이제 요거 마이너스 1 넘긴 다음에 x에다가 5만 넣으면 답이 되는데 그럼 답은 보세요. 앞에 4배는 냅두시고요. 5 플러스 p, 5 플러스 q라는 거는 그냥 요 식에다가 x에다가 5만 집어넣어서 해결하자 이거야. 5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5 플러스 p, 5 플러스 q.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 넘어와서 원래 2가 있었고 마이너스에 넘어오셔야 되니까 3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12가 되나? 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답내는 부분까지 체크하셔야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전개하는 건 내가 보기엔 관찰력이 없는 거야. 그렇지? 우선 전개를 하고 볼까? 약간 이 마인드로 들어가면은 항상 손이 힘들고요. 몸이 괴롭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항상 주변을 잘 자세히 보면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08번도 좀 해드릴게요. 집중해서 공부합시다. 자, 가조건이 이렇고 나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x 더하기 fx는 그거랑 같다.
그러니까 gx 곱하기 x 마이너스 fx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줬을 때 뭐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어. 이런 스타일도 많고 막 되게 막 이것저것 막씩 엮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봐 막 이렇게 막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뭐 이거를 뭐 막 틀릴 거라는 느낌까지는 없거든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행여나 그래. 행여나 이거를 이렇게 전개했을까봐 상당히 나는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봐도 알겠지만 f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는데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x가 0을 향해서 갈 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fx 분의 얘가 2x 더하기 fx 아니 이거를 물어보는데 g가 7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약간 얘가 주인공 느낌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양변 나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거를 양변을 이 x-fx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돼. 여기서 gx라는 식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얘가 x-fx 분의 그 다음에 x 더하기 fx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받은 정보는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이 7인 거라요. 여기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7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주는 게 너무너무 기본이라는 거예요. 쌤 말은. 여기까지 왔는데 잘 생각해봐 이제. 자, 봐봐. 이게 수렴을 했대 7로. 근데 x를 0으로 보내면 이건 0으로 가고 이게 마이너스 f 제로로 수렴을 해. 분자도 0으로 보내면 없어지고 f0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 분모가 마이너스 f0, 분자가 f0로 수렴을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f0가 또 0이었다는 뜻이야. 그래야만 또 0분의 0이 되면서 저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f0까지 0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0으로 보내면 빵분의 빵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 그치? 적절한 변형은 분모 분자를 요거로 나누는 게 좋겠어. x로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야. 0으로 가는 그 친구로.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요 식을 얘가 그럼 이제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x분의 fx 1 플러스 x분의 fx 이런 모습 만들어지고 얘가 7로 수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네가 우리한테 이 x분의 fx에 이 극한값을 주신 거예요. 뭐 그냥 잠깐 뭐 그냥 알파라고 이름을 줘버리면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게 1 플러스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되고 얘가 7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 곱한 다음에 계산 좀 해볼까? 1 플러스 알파가 곱해주면은 이게 7 마이너스 7알파가 돼버리고요. 그럼 8알파가 6이니까 알파가 4분의 3이구나. 따라서 저 알파 값이 4분의 3으로 수렴하면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fx가 4분의 3으로 간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또 갈 길이 뻔하지. 그럼 또 이거를 또 분모 분자를 x로 또 나눠주시고 그래야지 이거 써먹을 수 있으니까 x분의 fx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분모 자리는 x하게 남네요. x분의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살아있고 플러스 x분의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x 0으로 보내주면은 요건 사라진다 그지? x분의 fx가 4분의 3으로 가거든. 답은 그러면은 분모 자리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수렴, 분자 자리는 2 플러스 4분의 3으로 수렴. 보기가 좀 안 좋으시니 분모 분자에다가 4분의 4를 곱해주시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가 만들어지고요. 8에다가 3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적절한 변형의 능력은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연습을 하면 이건 극복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문제들은 극복이 되는 애들. 감이 좀 약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 112번도 좀 볼까요? 요거 쌤이 이제 그 가우스 다루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좀 스피드 있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뭐 기초 개념 할 때도 설명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요 가우스라는 기호는 아니 어찌됐건 요 기호는 원래 고1 수학에서는 이거 잘 안 내거든 선생님들이 가우스 안 낸다 그러잖아. 안 내기도 하고 니네 1학년 때 가우스 문제 거의 본 적 없을걸? 선생님들이 이거 가우스 별로 안 좋아하죠 1학년들한테. 왜냐면 이게 교과서에도 수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원으로 넘어온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엄청 중요한 애야. 왜냐면 이 가우스가 하는 역할이 자꾸 그래프를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재료 생성기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가우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랑 빨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고요. 가우스 안에 함수가 들어있겠죠? 근데 그 안에 함수를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별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정말로 가우스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 먼저 봐야 돼. 알았지? 그 안에 그 전체를 봐야 돼 먼저. 그 바라보면서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그 별이 향해 가는 목표가요 어떤 상수값이다. 내가 저 앞에 리미트를 딱 당겨서 그 안에 별만 관찰해 봤더니 별이 어떤 값을 향해서 가더라 이거야. 그리고 얘가 그 향해 가는 C값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정수예요. 무조건 정수로 가겠죠. 왜냐면 정수는 가야 가우스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는 3이고 좌는 2다. 그런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함수가 향해 가는 목표가 상수라면 얘는 거의 99.9% 정수일 거고 그 방향성을 고려해 달라는 문제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괜찮은 방법은 제발 좀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도 이 고이애들이 자꾸 이 그래프 잘 안 그려. 그 가우스 안에 그래프를 안 그린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뭐 판단도 어려워지고 막 복잡해지고 그런단 말이야. 요거 빨리 좀 사고방식을 잡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내가 무조건 그리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미적분 원에선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는 거야. 알았지? 못 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이게 문제야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내가 이 앞에 x를 어디로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를 보내봤더니 요 별 함수가 얘가 발산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 이런 애가 다루기가 좀 힘들어 초반에. 이런 애들은 쌤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서술형 풀이가 있었고 아마 기초 개념에서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서술형 풀이가 있다고 그랬고요. 서술형에서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얘들아 가우스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지? 외워졌나 이거? 좋아. x 누구보다 크지? 그렇지. 이게 우선 기본적인 상식의 부등식이다. 요거 지금 안 외워진 사람들은 빨리 외워라. 공부하라는 얘기다. 이거 모르면은 서술형에서 식이 안 써진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풀이가 이거죠. 이거 보려고 내가 저 이제 서술형 내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용이지 이게. 객관식용 풀이는 이거 상당히 길잖아 이거. 책 세워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객관식용 풀이는 이걸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원래 우리가 이 x라는 친구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 나눌 수 있지? 그럼 얘가 x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 x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뭔지 몰라. 알파라고 적어버려. 그리고 꼭 이거를 적어야 돼.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다. 0부터 1 미만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또 돼. 그러면은 뭐 샌드위치고 뭐가 없지.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객관식을 해결한다. 자, 여기서 이 알파 넘기면 되는 거야. 가우스 x는 x-알파가 되겠지?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자, 그 리미트 x를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루트 자 가우스 x제곱에 더하기 5x 이렇게 잡혀 있고요. 뒤쪽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x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리미트를 당겨줬을 때 가우스 안에 얘가 향해 가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 이렇게 처리하시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풀 거다. 가우스 x라는 건 이 알파가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놓고 풀 거다. 그리고 알파는 이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가볼게. 다시 한번 적어. x가 무한대로 가시고 루트 안쪽에서 가우스를 이렇게 없애시라는 거예요. 가우스를 띄면서 빼기 알파. 얘가 x제곱에 더하기 5x 그냥 쓰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뒤에 거 가만 냅두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가우스 사라졌고 저 알파 값의 범위는 여기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갈 길이 뻔하지 이제. x 무한대를 보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는 뭐 유리화를 하시는 거고 유리화를 잠깐 이렇게 조만하게 쓰기 팔 아프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은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시고 분모 자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알파 있었고요. 플러스 x가 있었습니다. 위에 건 합차 날리시면 되기 때문에 x제곱이 없어져요. 얘가 그래서 5x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거를 구하시면 답인데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말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입니다. 제곱처럼 계속 보시면 되는 건데 x를 아무리 키워도요. 이 알파는 절대 커질 수 없습니다. 소수 부분이라서 이 x가 막 커지잖아?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이렇게 간다. 0이었다가 막 커지다가 1 되기 직전 리셋. 다시 커지다가 리셋.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얘는 움직이긴 하지만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주도하는 애는 아니고요. 얘는 그래서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를 바라보시면 답이다. 답이 그래서 2분의 5다. 이렇게 푸는 게 객관식용 풀이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지죠? 저렇게 놔버리니까.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시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보려고 낸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점수를 안 주실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113번 보시고요. 이거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거 사고방식이라는 설명이야, 이게. 가우스를 만났을 때 네 생각의 시작이 저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중요해, 이쪽은. 초반에 헤매이게 되거든, 제대로 못 잡으면, 핀트를. 그거 잡으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가우스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 웬만하면 진짜 그리셔야 돼. 그렇지? 꼭 이거 집중해서 해. 그 아래 거 보겠습니다. 113번. 그 니은 때문에 그래요. 니은 보기 별표를 좀 많이 치셔야 될걸요. 그 니은 보기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샌드위치 정리 인척하면 나쁜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아무튼 샌드위치인 척하는 애야. 샌드위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만족이 되면 저 가운데 끼겨 있는 gx 수렴하는 거 아니냐. 한 10명한테 물어보잖아, 고2 애들 이거. 한 7, 8명은 저거 동그라미 그냥 가. 그냥 동그라미. 뭐 고민도 안 해. 샌드위치 이런 거 가버린단 말이야. 그치? 아마 동그라미 쉽게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건 초반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지 뭐. 근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 여보세요? 약간 좀 이제 개념이나 성질 이런 걸 배울 때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이거에다 속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그거랑 똑같지가 않아. 이러면서 예민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뭐야, 샌드위치네? 이러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좀 비교합시다.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리미트 뭐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A로 보낼 수도 있고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리미트라고 한번 쓸게요. 리미트 fx와 그러니까 리미트 gx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수학에서 문제들이.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리미트 괄호치고 fx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둘을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갖다 주고 넘기면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 등호. 그러면 얘랑 둘이 같다야, 이게 같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럼 이게 뭘로 같냐 이거야. 이거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값으로 같은 거야. 이 수학에서 등호는 이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값이어야 돼. 아니면은 이게 수학에서 원래 이즈가 있고 이퀄스가 있는데, 이즈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때 쓰는 말이고, 저기서는 저게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게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뭐라 그래? 값으로 같은 거야. 밸류야, 밸류. 값으로 같은 거란 말이야, 저게. 그러면 저 왼쪽이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극한값이 같아요라는 뜻이야, 저건. 둘 다 수렴하며 극한값이 같다는 뜻이라고, 저게. 막 발산으로 받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 원래 상태끼리 같다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법이에요, 저건. 근데 이거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얘는 그냥 모르지. 야, F 어디로 가? 나도 모르지. GX 어디로 가는데? 야, 나도 모르지. 근데 이 빨간 덩치는 0으로 가. 그냥 그런 뜻인 거야. fx 빼기 gx라는 애가 0으로 간다는 거지. 각각이 수렴하며 같은 값이라는 뜻은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니네가 많이 해봤잖아. 이런 거 안 해봤다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해봤잖아. 그치?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거 0으로 갈 때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한대인데 뺐더니 0으로 간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야. 당하지 말자, 이거 다 맞는 문제다, 이건. 몰라 틀리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샌드위치인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이게. 아시겠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 잘 봐. 대표적인 예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여기서 내가 fx라는 함수를요, 뭐 루트 x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요, 루트 x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를요, 루트 x 플러스 1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세요, 차라리. 이 빨간, 이 보라색과 새 함수를 기억하시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어차피 뭐 대수야 뭐 저 hx가 제일 크고 gx가 2등이고 fx가 3등인 건 지극히 자명하지만 크기가 저렇게 잡혀 있는데 요거 만족이 되고 이게 만족이 되고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뺍니다. 루트 x 더하기 1이 hx고요. fx가 루트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하기로 했었어요. 곱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아마 이렇게 유리화를 반드시 했을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다시 리미트 쌤 이거 리미트 생략 절대 안 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너도 문제 풀 때 리미트는 빼먹지 마라. 알았지? 그 리미트 빼는 것만큼 진짜 위험한 행동은 없는 거야. 딴 거는 내가 이런 거는 빼도 뭐라 안 하는데 근데 리미트 비율을 빼면서 문제를 풀지 말라고. 그런 애들이 자꾸 리미트 안에 거 막 나누고 더하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쪽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지? 리미트를 쓰고 리미트 기호는 이 안쪽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수렴할 때만 리미트가 혼자서 싹 없어지는 거야. 중간에 뭐 좀 애매한 애가 있으면 리미트를 다 안고 있어야 돼 그냥. 모든 애들을 꼭 기억해. 리미트를 안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자, 뚜루루루루루 분모 자리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아, 저거 합차 아닙니까?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분모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무한대인데 말이야. 분차가 2였구나. 너 여기구나. 땅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영어로 간단 말이야 지금. 가는데 대소도 다 잡혀 있고요. 이거 빼기 이거의 리미트 극한 0으로 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냐고요. gx가 루트 x인데요. 발산 gx 발산. 그래서 저 그 보기 빨리 안 되는 보기. 알았지? 그럼 샌드위치 정리는 이거이면서 얘가 있었어야 되겠지? 이게 있어야 샌드위치 정리야.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얘가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얘랑 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너도 수렴한다. 요게 샌드위치 정리야. 여기까지 메모하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좋아요. 요거는 우리 갔고요. 그 앞에 극한 도형 쪽 한번 가보세요. 스텝 2에 그러니까 어떻게 볼지 궁금해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100번 한번 볼까요? 도형 쪽 좀 잡아볼게. 100번이야. 본인 풀이랑 좀 같이 봐줘. 그래서 본인 풀이랑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아 내가 뭘 바꿔야겠구나. 아니면 이게 나보다 더 쌤이 푸는 게 더 간단한데 아니면 더 이쁘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림은 조금 너무 좀 눈에 보기 좋게 그려줄게.
그리고 뭐 그림 다시 그려서 풀라고 그랬죠 쌤이. 이거 거기다 풀지 마시고요. 삼각형만 다시 그리세요. 제발, 알지? 제발. 부탁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혼자 문제를 푸실 때도. 뭐 곡선 같은 거 다 빼고 그려버려. 이게 실제로 뭐 얘는 곡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복잡한 거 되게 많잖아. 그거 다 빼, 곡선. 다 빼고 그냥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평사. 얘네만 보고 문제를 풀면 돼. 그랬지? 자, 간다. 여기가 쟤네가 A점이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t, 루트 t라 그래요. 나 이거 t, 루트 t도 싫었어 사실. t제곱, t라고 해버려. 상관없어. t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놓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 여기에 각각 물어보는데 뭐가 문제겠니? 그지? 지금 t제곱, t라고 놓겠다. 이게 더 낫지 않겠니? 루트 갖고 계속 당기는 것보다는. 요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OA 길이, OB 길이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등변 나왔습니다. 이등변. 그럼 이제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마 루트 들어가시면서 너 제곱에 너 제곱을 붙이고 t 4제곱에 t제곱이니까 t로 아마 묶었을 때 뭐 t제곱 더하기 1이라 쓰는 것도 아주 쉬워요. 맞죠? 길이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데가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가장 써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 길이를 써야 돼요. 맞죠? 저 초록색만 길이를 쓰면 된다고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이 발이 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빨리 도형 생각해. 절로 발이 안 떨어지면 이거 이등변은 완전히 무시해버렸거든. 그럼 이 문제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해지고 이 수직 표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어. 그치? 저 안 하면 큰일 나지.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데. 그치? 계속 간다. 해보자. 자, 가보자고 이제. 내가 여기 어디 쓰는지 보라고. 내가 이 점을 M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M점. 그럼 저 M점은 아마 중점이지. 이 점이랑 이 점의 중점이지 뭐. 이 점은 0,2거고 여기가 B점이라고 했나 문제에서. 그럼 AB, 자 A점 이거고요. B점의 좌표는 보나마나 0, 저겁니다. t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M점 좀 구할게요. 그럼 뭐 중점이니까 반띵 더해서 반띵 이러면 되겠는데, 그럼 2분의 t제곱 컴마가 되고요. 또 2분의 t로 묶어도 되겠는데 그냥 쓸게 우선은. 자, t 플러스 t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다. 이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M점까지 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초록색 길이를 쓰고 싶은 마음에 이쪽으로 발을 한번 내려주시고 중학교 때 한국에 있었으면 다 하는 공식.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그렇지. 이 그림에 여기 내가 H라 그러고 여기를 O라 그랬을 때 이 OM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이게 OH 곱하기 OC 선분의 길이가 된다. 우린 저 OC를 찾고 싶다. 그 OM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만 하면 되거든. 그냥 더해서 루트니까요. 식만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자, OM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4분의 t 4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거 제곱하면 이거 2분의 t를 묶어버리고 하세요. 묶어버리면 아마도 4분의 t제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루트 아마 t제곱 더하기 1을 요거 전체를 제곱하면 될 거예요. 우선 정리 좀 이따 필요하면 하자고요. 어차피 이게 0으로 보내는 거라서 저거 그냥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자 OH 길이 두섭다. 요 길이는 M점의 X좌표. 이거로 체크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얘가 2분의 T제곱 곱하기 내가 찾고자 했던 OC. 그래서 얘네가 OC 물어봤으니까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거?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제 OC 쓴 거고요. 여기다가 리미트만 땡기면 답입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T 0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요 T 제곱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요 2차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T 0으로 보내기만 하면은 분모는 2분의 1 살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는 T제곱 살아있으니까 없어지는 친구. 요거 앞쪽에 4분의 1 붙어 있었고요. 2에 0으로 가니까 1로 가니까 2로 가니까 제곱하면 4가 되는 상태. 분자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뭐 2가 된다. 뭐 이렇게 풀어내는 도형 문제. 그치? 사실 별로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가 너무 많이 쓰니까 나는 답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 그럼 이제 내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도형을 못하면, 도형을 싫어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수학이 계속 그게 긍정적이지는 못해. 근데 좋아질 가능성은 진짜 매우 희박해. 좋아질 거였으면 진작에 좋아졌겠지, 대수부터. 근데 앞으로 갑자기 좋아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럼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바뀔 수는 있어. 내가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바뀌게.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똑같이 계속 안 되면서 졸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쌤이 시키는 대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막 무조건 Y는 이거 날리기 전에 고민 좀 하시라 이거야. 그냥 점과 기울기만 찾으면 그냥 Y는 기울기 괄호치고 X 마이너스 으아 더하기 으아 이거 하는 애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미스가 나오잖아 시험장에서. 그런 거를 좀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우선 도형으로 접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그거 Y는 그거겠지. 근데 과제할 때 그냥 무조건 Y는 던지는 애들은 야 시험에서 그 도형이 나오겠니? 네 실력이? 무조건 Y는 그거로 가는 거지. 과제할 때도 그건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지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야. 그 뭐 고위 애들 기아 막 특강하고 막 기아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걔네한테 말하지. 어차피 정해졌다. 기아 점수 안 바뀐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1등급 다 정해져 있다 보통. 근데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치고 올라온다. 왜냐면 도형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다. 왜냐면 중2 때, 중3 때 그 도형 못 보던 네가 갑자기 보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미적분 1은 정말 도형이 셉니다. 힘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한 개 더 해드릴게요. 102번. 한번 보세요. 아까 지원 설명하다가 만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더 이뻐질 것 같아. 잘 봐봐. 쌤 하는 말 잘 들어봐. 그 문제에서 이제 그 그림은 내가 좀 이따 볼 건데요. 리미트. 자, T가 이런 걸 나만 보는 건 아닐 거야. 이 수학하는 애들이 이게 다 보이겠지. 이게 설마 안 보이겠냐 이게. 이거를 봐봐. 이게 FT 곱하기 GT분의 그러니까 성격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걸 FT, GT 구해서 넣어주겠다는 소리야? 저기다가? 그렇게 성격이 착한 거야? 그걸 좀 나쁜 성격을 만들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저거 나는 하기 싫다. 에이 설마 저거 FT, GT 다 구해서 집어 넣는 거겠어? 설마?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저게 나는. 만약에 FT, GT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냥 해주겠는데 니네가 이거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좀 걸리거든 시간이. 그치? 그럼 만약에 나 같으면 이 문제를 내라 그러면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게 분모가 이 항이 하나고 여기 분자가 항이 두 개잖아. 이거 왜 두 개로 안 찢어?
우선 첫 번째 궁금증이야. 내 궁금증. 안 찍던 데다. 근데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열심히 살아보자. 구해보자. 너. 우와, 유리왕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선 봐. 리미트 t가 나한테로 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t적으로 잠시 내보고 이게 뭐야 이게 gt분의 1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봐. 아 얘기 안 했지. 이거를 분모 분자를 어디가 gt인가 이제 읽어보자 좀. 직선의 x절편, y절편. 그럼 ft로 분모 분자를 나눠봐. 우선 모르겠어. 우선은 나눠보면 얘가 우선은 분모가 gt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t제곱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게 ft분의 우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그 ft분의 gt는 그 L직선만 보세요. 뭐 이렇게 L이 하나 있대요. 여기가 아까 ft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여기가 gt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건 저건 기울기 반응 아니겠니? ft분의 gt인데. 그치? 너무너무 기울기잖아, 저거는. 그러니까 내 말은 얘가 이거분의 이거를 하는 거라서 요거 기울기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이거 하자는 말이야, 쌤 말은. 뭐 기울기 이제 만약에 못 알아차리잖아? 그러면은 거기 중간에 이런 선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선이 하나 있잖아.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혼자 문제 풀 때도. 곡선 다 빼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훔쳐봐서 거기가. 다시 그리고 A점 좌표가 있어, 여기가. 이 정도의 A점이 있어서 여기가 뭐 t, 3t제곱이라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치. 저 기울기 3t짜리 아니겠니?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t분의 1 아닌가? 그치, 맞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3t분의 1이다. 알지, 이거? 마이너스는 감소의 마이너스고, 이 3t분의 1이 저 ft분의 gt이다. 근데 여기는 그냥 3t분의 1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끝났어, 그냥. 그 우리는 이제 저 GT 분명히 쟤네가 y절편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지 말고 그냥 요 길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길이 구해주면 돼. 길이. 요 길이를 구해주면 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이 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뭐 2대3 내분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되게 쓸데없는 조건 준 겁니다. 2대3 내분점. 2대3으로 내분하면 여기가 그 5분의 2t, 되고요. 여기다가 5분의 2대3이니까 5분의 2를 곱하시면 5분의 6t제곱이 된다. 우리가 내분 공식 써도 되고 사실은 내분 공식도 그런 것도 없어. 이게 2대3이면 이렇게 했을 때 2대3 3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닮은 쓰면 나와. 내분 공식 기억 안 나도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거야. 내분이 원래 닮음이거든. 이제 비율을 보는 거거든. 더 빠를 수도 있어, 이 계산이. 실제로 뭐 공식 막 더한 거보다 크로스 이거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계산 자체가. 아무튼 그냥 구했어.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요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셔야 돼. 이거를. 유혹 들어오잖아요. 직선이 맞으면 직선하지. 아, 좋았어. 아니면 마산티브대 가로치고 x-5분의 2t 더하기. 좋아. 이렇게 하고 0 넣어서 하면 되겠지, 그지? 이 유혹 이거 좀 참으란 말이야. 알지? 그냥 순수하게 이 도형에서 끝내버리라고. 된다고 이게. 자, 뭘 보시면 되냐면 닮은 보시면 돼. 잘 봐.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천천히 보여드려. 어딘지 그림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놀라운 사실은 비율을 알고 있거든. 이게 3t 대 1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럼 비율적인 부분이 3t 대 1대 루트 이렇게 비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저 비율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사실 요 길이는 알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요 길이는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저 길이는 알고 있지? 원점이라 여기까지 거리인데 뭐.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이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거다. 저 하트가 궁금하다. 끝났잖아, 그치? 잘못 보면 되는 걸. 여기서 요 각이 요렇게 각이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 거다. 맞지? 그래서 그냥 식을 쓰시면 돼. 루트 제곱 더하기 1분의 3t는 이거지. 빗변분의 밑변. 내가 구하고자 하는 GT가 저 하트거든요. 요게 GT예요. GT분의 별은 뭐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하기 루트 하시죠. 어차피 무한대분해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제곱차 개수만 보시면 돼요. 요거 제곱하니까요. 아우 뭐야 25분의 너무 좁아 25분의 36 t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GT 이제 구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GT는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딱딱 곱하신 다음에 나눠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어차피 그 최고차항 계수 보는 거라서 이것도 있잖아. 이 분자를 3t 곱해버려. 3t 곱해서 3t 3승 만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럼 3t GT 만들어지잖아 그냥. 이거 둘이 곱한 건데 저 분자가 3t 3승이었으니까 이 둘이 곱했을 때 3차항 계수만 보면 되잖아. 3차항 계수가 이제 아니지. 3차항 계수 요거 5분의 6 요거 3인가? 그 5분의 18? 근데 아래쪽에 3? 아니가 아래쪽에 다시 이 분모가 오히려 이거 분모가 5분의 18 분의 위에 3? 답이 이게 맞니 이게? 6분의 5이 답이?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이게 뭔가 돼. 그동안 어려웠던 나의 도형들이 극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맨날 내가 식만 쓰고 그냥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나는 내 할 일 했다. 나도 안 하진 않았어. 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나 그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그 태클하는 수비수들이 제일 싫거든 나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마인드인지 알지? 태클하고 이제 뚫려버리는 애들. 걔네가 지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태클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잖아. 갑자기 위기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태클하는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이거 나도 하나 해볼 만큼은 했는데, 나도 이만큼 써봤는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더 노련하게 좀 다뤄보아라.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겠지, 그러니까. 더 투자 많이 하셔야 되고, 한 문제 가지고 더 오랫동안 끌고 있으셔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103번에 그 오른쪽에 그 루트 3 보일 겁니다. y 루트 3. 그 103번 루트 3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형나라 문제 풀 때 루트 3, 루트 2 이거 무조건 각 주는 거예요. 특수가. 루트 3은 60도. 루트 2는 45도. 땜에 등장하는 무리수입니다. 그거 60도예요, 그거. 원점이랑 원의 중심 이음은 30도예요. 1대2 루트 3만 쓰시면 되죠. 그 중심좌표가 그래서 x가 n이고 아마 y가 루트 3분의 n일걸요? 그러니까 중심좌표 한 번에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 3 등장하면은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어디지? 그 특수가 어디야? 여기 찾으러 가시면 된다고 그냥. 그거 때문에 나오는 숫자이니까 그렇습니다. 뭐